내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내 꿈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꿈이 말이죠. 물리학자였어요. 물리학자. 과학이 너무 좋았어. 물리학자였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밝혀내지 않은 두 가지 분야가 있어. 물리학에서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두 가지 범위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마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두 개의 이렇게 슬릿으로 되어 있는 이거에 여기서 빛을 쏴주는 거야. 어떤 파동을 쏴주는 거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네모난 곳에 이렇게 슬릿이,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제 파동을 쏴주면 그게 슬릿을 통과해서 그 벽에 닿았을 때 아무렇게나 퍼져야 정상이잖아. 아무렇게나 퍼져야.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걸 쏘면 정말 아무렇게나 이렇게 벽에 그 입자가 박히는데, 벽에 그게 박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지켜보는 상태에서 그걸 쏘잖아. 그 빛을 쏘잖아. 그러면 얘네가 각자 막 흐트러진 상태에서 자유분방하게 있던 애들이 사람이 지켜본다는 걸 알면 애들이 줄을 선다는 거야. 줄을 서. 야, 줄 서서 예쁘게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 슬릿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애들은 일자로, 그 슬릿의 모양으로 일자로 쫙 이렇게 박힌다는 거야.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쏴서 보내면 이게 파동이었던 게 사람이 보잖아.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걸 하면 그게 입자로 바뀐다는 거야. 입자로 바뀌어서 아주 예쁜 상태로 벽에 박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를 밝혀낸 과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리고 걔네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 정말 의리의리하고 막 그렇게 유명하고 막 이름 되면 다 알고 막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결론을 내는지 알아? 그냥 사람이 쳐다보면 걔가 입자가 된다. 파동이 입자가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예. 그렇게 결론을 냈어. 그게 끝이야.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그런데 그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인 거야. 최선의 결론인 거지. 만유 인력의 법칙 있잖아. 그게 뉴턴이 이제 발견을 한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오냐면 뭔가 질량을 갖고 있는, 아니면 무게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밑에서 중력이 생긴다는 거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 밑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 밑에서는 중력이 없다는 거야. 중력이. 진짜 웃기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왜 그런지, 그러니까 뉴턴은 발견만 했을 뿐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예,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항상 좀 남들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든 생각이 있다. 이 우주가 왜 그런 식으로 그런 법칙이 생기고 왜 그런 법칙이 생기고 우주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지는 몰라. 나는 그런 걸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정말 사람이 관심을 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느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사랑을 받으면, 아니면 연애를 하면 사람이 예뻐진다 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사랑과 뭐 가난, 이거는 사람들한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런데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그러니까는 사랑을 하기 전에는 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뭐 머리를 잘라서 어머 자기 머리 잘랐네.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립스틱을 어느 날 립스틱을 발랐어. 어머 자기 립스틱 발랐네. 립스틱 색깔이 너무나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행동 뭐 하나하나를 다 캐치를 해주는 거야. 네, 그 같이 연애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뭐 보통 때보다 더 뭐 옷을 더 좀 잘 입고 뭐 신경 써서 입고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새롭고 또 활기차게 변하는 것 같아. 몸 속도 그렇고 뭔가는 모르겠지만 기운이 바뀐다는 말 있잖아. 기운이 바뀌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그런데 옛날에 이건 진짜 한 1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어떤 진짜 전국에서 된장이 제일 맛있기로 소문난 그런 된장을 파는 집이 있는데 그 된장을 파는 집인가 뭐 식당인가 그런데 거기서는 장을 담글 때 어떻게 담그냐면 수돗물로 담그지 않고 뒷산에 올라가서 이 약수물을 그렇게 퍼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을 담그는데 장을 다 담그고 나서 그걸 갖다 큰 항아리에 엄청나게 큰 항아리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매일 밤마다 그 장 하나 항아리를 끌어안고 두런두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좋은 얘기를. 그러면 그 장맛이 그래서 그런가 장맛이 너무너무 좋게 변하고 그래서 그 집이 정말 유명한 식당인가 뭐 된장집인가 아무튼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관심을 주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 어떤 화학작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관심을 주면 변한다. 와, 그런 걸 정말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뭔가 같은 걸 해도 같은 요리를 해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두고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막 하고 뭐 이런 게 손맛이라고 하잖아. 그런 게 그냥 기계로 만드는 이런 거보다 훨씬 왜 맛이 있을까? 왜 맛이 있을까? 엄마 밥이 맛있고 그런 이유가 엄마가 거기서 사랑을 담아서 내 자식 먹이려고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이런 말도 있잖아. 엄마 밥만 먹고 살면 너무너무 건강한데 밖에서 그 사 먹는 밥을 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이상 진짜 100% 밖에서 밥을 사 먹는 밥만 먹으면 뭐 몇 년 안에 암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밥상과 그렇지 않고 기계가 막 만든 그런 밥상에는 진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난 느꼈고 그리고 애완동물도 그래. 애완견도 그래. 아, 이건 너무 좀 슬픈 얘긴데 그 모란시장에 가면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 가면 나는 그래서 모란시장 앞에를 안 가요.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보신탕을 파는 그런 가게 앞에 철조망 같은 그런 케이지 안에 커다란 개들이 쑤셔 박듯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 마치 횟집 앞에 물고기를 이렇게 수족관에 넣어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난 진짜 멋모르고 거기 한번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모란시장은 근처에도 안 가는데
혹시 거기에 있는 개의 이런 눈빛을 본 적은 없겠지? 근데 봤는데 영혼이 정말 없는 무기력하고 그냥 걔는 숨이 붙어 있어도 걔는 이미 영혼은 그냥 숨이 끊어진 그런 상태, 완전히 무기력하고 세상 다스른 그런,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겠지 직감적으로. 그런데 봐봐, 집에서 내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 지금은 이제 우리 똘똘이를 마지막으로, 우리 21년을 산 똘똘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남편 때문에, 남편이 개는 그만 키워라 이래가지고. 근데 나는 강아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개하고 같이 안 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개를 또 잘 케어할 수 있고, 개하고 잘 놀아줄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거든. 이런 개나 고양이를 봤을 때 사람이 사랑을 주고 이런 개나 고양이는 정말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여.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고, 만약에 주인이 뭔가 슬퍼하거나 이러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하거나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이건 자식이야, 자식. 이건 자식이야.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라 자식이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태어난 이후로 사람에 한 번도 관심을 주지도 않고 뭐 이런 그냥 동물들은 정말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사람이 사랑을 주는 동물은 영혼이 생긴다 라고 그냥 내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렸어. 정말 이게 다르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관심을 주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관심 하나면 된다. 관심 하나. 애를 막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어른의 설명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와 같이 있어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애한테는 아주 그냥 뭔가를 공부하고 이런 거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우리 애가 엄마 한글 공부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그래, 한글 공부해 이렇게 하면서 이걸 펴주면서, 나는 내 일을 할 때는 너 거기서 한글 공부해. 내 일을 뭐 부엌에서 뭘 한다든가 내 일을 하고 있는 때는 애가 한 10분 하면 엄마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 안 해.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봐주고 쓰는 거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옆에서 그냥 봐주고 그럴 때는 얘가 1시간도 하더라고, 한글 공부를.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같이 있어주는 게 최고구나.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어주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 5회 하는 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여긴 대도시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상위권 애들보단 중하위권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난 생각을 했지. 얘네한테 주 2회 그냥 잘 가르쳐 주는 것보다, 얘네는 공부에 투입된 시간이 현저하게 너무너무 적은 아이들이라서 주 2회 불러다 내가 잘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옆에만 있어줘도 이건 주 5회 불러서 옆에 있어주면서 진도 나가게 하는 거, 그게 더 좋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지.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데 교습료가 정말로 저렴한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해법 영어 밖에 없더라고. 그런 시스템이, 해법 영어가 책도 가장 많고. 그래서 이게 좋겠다. 박리담에다 박리담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주 2회 불러다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이건 어른의 언어라고. 어른의 언어. 나는 진짜 열심히 가르쳤는데 얘는 못 알아들어.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한 10번은 가르쳐야 이걸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선생이 진이 빠지고 그러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부른다니까. 그냥 불러서 옆에다 앉혀놓고 쫙 앉혀놓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봐주는 거야. 그러면 1시간 동안 그래도 내 관심의 범위에 있는 거잖아. 그걸 매일 하는 거야, 매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애가 학교에 갔다 와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전혀 하지도 않고 이렇다는 애가 학원에 오면 그냥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또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걔가 계속 떠들면 또 다른 애들 교수를 못하고 이제 이렇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걔가 너무 슬퍼하고. 근데 나는 애들이 많으면 그 애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막 중고등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울 거야. 어린 애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해대면. 그런데 나는 나대로 약간 이런 방법을 쓴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시켜. 이건 어쩔 수 없어. 다른 애들 때문이라도.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시켜도 이건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노하우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시키는데 집에 갈 때는 잘 가라고 이제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저녁 때 나 아니면 내가 좀 시간이 좀 날 때 카톡을 해. 카톡을. 그러니까 약간 그 애정을 담는 거지. 근데 이제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애정을 담고 싶은 학생이 있고 그냥 애정이고 뭐고 그냥 그러기 싫은 학생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확실히 그 수업 이외의 시간에 너 왜 안 오니? 너 왜 학원 안 오니? 아니면 너 왜 오늘 그렇게 좀 약간 우울했니? 우울한 기분이 들었니? 아니면 너 오늘은 표정이 별로 안 좋던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게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이런 노하우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쓰여서 내가 원래 좀 좋아하는 앤데 수업 시간에 걔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다른 애들 때문에 안 되고 그러자니 약간 좀 애한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업 이외의 시간에 뭐 이런 잠깐 이게 카톡을 한두 번이라도 날려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애와 나의 그런 내가 그 애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도 느끼는 것 같아. 느끼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내가 하는 것에 협조적이고 내 말도 잘 듣고 이런 게 분명히 있어. 그런데 같은 선생이라도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선생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 말을 막 하는데 선생이 애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만해 말 그만해 그냥 공부만 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이후에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계속 강조하는 이런 선생님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짝, 근데 이게 정말 몇 초도 안 되는 거잖아. 몇 초도 뭐 하루에 뭐 애한테 한두 번 카톡 날리는 거는 뭐 몇 초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난 진짜 요 애만큼은 똘똘하고 학원을 오래 다니게 잡고 싶고, 아니면 또 이렇게 정이 가는 애들이 있어. 또 애들도 정이 안 가는 애들도 있지만 정이 가는 애들도 있다고. 그럼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살짝 카톡을 날리면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증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잘 듣고 정말 잘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느낀 건데 어떤 교육의 대가 뭐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잘 안 돼. 잘 되는 걸 못 봤어.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안 돼. 그런데 진짜 자식이 잘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엄마가 막 교육의 대가 이게 아니고 엄마가 인자하고 이러면서 막 엄마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의 전업주부, 정말 소박한 그런 전업주부 같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 충분히 애들하고 함께 있어주고 뭘 하든지 그냥 그 옆에 있어주는. 그래서 예전에 애 셋을 다 뭐 하버드를 보낸 엄마인가 뭐 아무튼 그런 분의 인터뷰를 한 그런 걸 봤는데
그 분이 이제 그런 거야. 그분이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뭐냐? 항상 옆에 있어 주는 거,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격려해 주는 거. 그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캐치를 했어. 와, 정말 그렇구나. 근데 그분은 막 그냥 사회적으로 커리어가 뭐 대단한 이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보면 정말 시장 가는 아줌마 같은 그렇게 소박한 그런 엄마인데, 그 엄마가 한평생 새 자녀를 키우면서 오로지 했던 일은 뭐냐면, 어렸을 때 충분히 시간을 함께 해주고, 항상 애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있어주면서 너는 잘 할 수 있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냥 너는 잘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관심을 주는 거. 이 관심은 정말 이 무생물에게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나는 진짜 알았어. 그래서 예전에 내 영상을 보면 이 두 눈으로 봐주는 것 하나면 애들 교육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그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 그거하고 약간 접목이 되는 그런 건데, 정말 이 온 세상은 정말 사람이 관심을 두면 그게 사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간에 향상과 발전을 한다. 그런데 아무리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해도 사랑과 관심이 없다. 걔는 퇴보한다. 그걸 난 알았습니다. 얘 이상해요. 저 빨리 가볼게요. 오늘 2개밖에 못 찍겠네. 안 되네 또.